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게 검증이 된 얘기입니까? 일단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조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튼 최순실 씨와 오래 같이 사신 분 정유라 씨. 기른 건 확실하다. 예. 딸이겠죠. 네, 그렇죠. 예.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 볼 때는 지금 이 정유라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이화여대 부정 입학, 예. 또 입학 이후에 학점을 받을 수 없는 뭐 출석 상황이라든지 시험 상황인데 지금 뭐 소설가 이인화로 알려져 있는 유모 교수님 그분이 이제 뭐 조교를 시켜서 대리 시험을 치게 했다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래서 업무방해죄의 혐의가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 정유라 씨가 체포돼서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빨리 송환돼야 된다. 예. 국내에. 근데 이게 또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유병헌 씨 세모 회장. 예. 유병헌 딸이 유선나 이제 씨도 아직까지도 그렇죠. 못 들어왔죠. 불란서에 있는데 예.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거기다 이의를 제기하면 그래서 재판이 벌어져요. 소송을 내면. 예, 소송을. 그러니까 인도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론인에 의해서 오늘 지금 뭐 8시쯤에 나올 것 같은데 추적을 해가지고 덴마크의 그 승마장을 추적을 했는데 거기서 정유라 씨를 발견해가지고 덴마크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현장에 체포된 걸로. 체포를 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경찰청에 이제 외사국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예. 이게 체포냐,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혐의로 체포된 거냐 아니면 인신보호 조치냐 이거를 물었는데 그것이 좀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경찰에서. 예, 이제 우리 경찰, 우리 경찰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그럼 내려진 거냐? 내려지긴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건지는 좀 이제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현재 정유라 씨를 포함해서 아이가 하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인까지 포함해서 5명이 보호 조치 내지는 체포된 상태인데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체포인지 아니면 정유라의 동의하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듯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바로 국내에 송환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되는데요. 빨리 조기 송환이 돼야 진상규명을. 그렇죠. 진상규명을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네. 또 이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은 이 최순실 씨 지금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입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수사장이라고 저기 자막에 나오던데 문자에 댓글에요. 저 수사장이 아니걸랑에 좀 재밌게 하려고 저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유라가 최순실의 아킬레스건이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어쨌든 정유라 때문에 이게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그렇죠. 거액을 80만 불 2대 입학부터 이제 국민적인 공부를 사게 한 건 다 정유라 때문에 비롯된 거니까 정유라가 와서 의외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 그 최순실의 딸인데 지금 이제 우리 조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조한교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하고도 정유라가 관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관계 있는 거죠. 그죠? 예. 지금 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오로지 정유라 하나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지금 내포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가요? 뭐 약간 그런 뉘앙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최순실. 뭐 그렇게 놀라세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방송 전에 리액션을 크게 하기로 좀 굉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크게. 그렇군요. 최근에 그 구치소 청문회 때도 글이 다 부인하고 뭐 하다가
그 정유라 얘기가 의원님들이 나오면- 정유라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을 흘리고 무너졌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나은정 아, 아니면 뭐 기른정이 됐던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사실은 정유라가 귀국을 해가지고 네.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 박 대통령의 지원 받아서 뭐 독일 가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다 소상하게 해버리면 있는 그대로 하면 네네. 상당히 그 엄청난 엄청난 얘기네요. 얘기가 엄청난 나올 수 얘기네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이게 제가 이제 뭐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네. 현재 최순실이 검찰과 특검에 임하는 자세는 또 재판에 임하는 자세는 모르쇠 아니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해가지고 기소한 근거가 뭐냐? 그건 안종범의 입과 진술과 업무 수첩입니다. 최순실에서 나온 얘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조한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이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우는 사람, 정유라가 국내에 송환돼가지고 수사 당국에 특검에 간다 하면 최순실이 그러면 완전히 다 풀 수도 있겠다라는 있겠- 네. 판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단순히 업무방해죄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많은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예. 그 어리잖아요. 갓난아이가. 그러니까 또 본인이 구속돼 있을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디 맡길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정유라 입장에서는 아이와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면 특검에서 이야기할 때 다 맞습니다. 털어놔라. 그러면 아이는 우리가 같이 있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는 정유라가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가 그럴 있어요. 수도 있네요. 평생을 언론인으로 종사하셨고 세계일보 사장까지 하시고 뭐 그렇게까지 말씀 안 예, 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저보다 더 명확하게 딱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우리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님 있었으면 예. 어떻게 수사하는지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 이런 방법까지 알릴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까 그 예. 유병헌 씨 딸 경우하고 저는 정유라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유병헌 씨 섬나 딸은 씨인가요? 영주권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영주권 소지자에 대한 보호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인권 문제도 그렇네요. 있고. 예. 그렇지만은 이 불법 정유라 체류자. 불법 체류자인데 왜냐하면 지금 덴마크에 가 있는 기간이 하루 그냥 관광으로 가서 며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벌써 2개월 뭐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되니까 장기간 그렇죠. 연락 안 된 지가 벌써 한 그렇죠. 달 그러면 넘었다고 아무런 하니까요. 비자도 없이 더군다나 거기서 어떤 특정한 집을 맞습니다. 사가지고 이건 완전 불법 체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야, 덴마크 말하자면 현행 법도 위반할 수가 있죠.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 이게 조기 송환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덴마크에서 추방을 해주면 강제 추방을 하면 강제 추방을 법무부가 하면 바로 데려옵니다. 바로 데려올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 방법이 가장 빠르게 좋습니다. 진전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판사 출신보다 낫습니다. 아무튼 정유라 씨가 빨리 송환되도록 우리 한번 예.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죠. 진상 규명을 해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어제 초하룻 날 정말 정유년 첫째 날에 그 청와대에서 그 엄청난 그 일을 저지른 거 한번 보세요. 그 질문 하기로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그건 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민수 부장님이 예. 현직 언론사 부장님이신데 말씀이 굉장히 느리세요. 예, 조금 빨리 좀 해주십시오. 지난주에 그 모니터를 한 주변 분들이 말로 빠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또 오늘 또 아무튼 어제 그 대통령의 머리가 갇힐 때 갑작스러운 기자간담회예요. 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박 대통령이 기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 상황도 비서실장하고 기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홍보수석이 와가지고 잡게 됐다. 그렇습니다. 야, 이건 급작스러운 건데 그래서 이거 왜 했을까? 이걸 보면은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론 홍보전으로 보는 게 홍보전은 물론이고 예.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데요. 예. 그 탄핵이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은 공식적인 보고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그 간담회는 뭐가 문제냐? 장소도 청와대일 뿐더러 그렇죠. 청와대라는 소위 공공영조물입니다. 공공영조물. 청와대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라는 소위 공공영조물의 참여자인 청와대 출입 기자단을 공식적으로 홍보수석 비서관을 통해서 불러서 예.
불러서 일종의 뭐 서로 주고받는 뭐 이런 인사 형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언론 간담회죠. 그렇죠. 예.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검찰이 수사받고 재판받고 지금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국민 일종의 변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 말씀은 변명을 하려면은 헌법재판소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나간다고. 거기 안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서 정정당당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또 짱짱한 예전에 그 이동업 헌법재판소장 그 이동욱 했다가 이동욱, 제가 예. 청문해가지고 이렇게 예, 보내셨어요. 특정 업무 경비로 이렇게 조용히 보내셨는데 그분이 몇 년 만에 등장했습니다. 예. 그분들 대리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하면 되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위헌행위다. 예. 이건 또 다른 탄핵 사유다. 더 나가서 이것은 선동의 측면도 있다. 자기 지지자들, 오래된 골수 지지자들을 일종의 결집시키는 선동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예.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 전혀 본인이 소상히 밝히겠다. 아니면 예전에 1, 2, 3차 담화에서 인정했던 부분마저도 다 완전 부인했죠. 완전 부인했죠. 그래서 오늘 화제가 됐던 이 말씀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빨리 좀 읽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어떻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이게 설명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의미 없이 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법원에서까지 그 문제가 돼가지고 판결할 때 이것은 소위 7시간이라고 해서 한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하고 판결도 났고 그래서 정리되나 보다. 법원에서 그런 걸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버전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한번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아닌 게 더 힘을 가지고 사실같이 나가고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귀등으로 돼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길었는데 예. 무슨 말인지 이게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자기는 탄핵 사유가 없다라는 이거를 변명이죠.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이 선생님 모르시는데 기자가 물었답니다. 예.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의 소회,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생각, 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 물었어요. 세 가지를. 예. 이게 답변입니다. 대통령의 답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나온 예. 제가 좀 길었는데 설명드린 게 비문이기도 해요. 이거 안 비문이라는 맞죠.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소위 주어, 뭐 동사, 뭐 이렇게 목적어, 뭐 이런 서술어 이것의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비문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분 전에 계셨던 예. 대통령 하셨던 분들께 말씀하시면 워낙 비문을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예. 이 출입 기자들하고 기자들이 다 정리하기 힘들었는데 MB? 예, 예. 맞습니다. 아유, MB. 이 예. 박 대통령 이 말을 그보다 더 못하죠. 와, 이 써주는 우리 후배들도 참 고생이 많았겠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모든 걸 부인하는 거는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어제 노트북 가져오지 마라.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했잖아요. 메모도 하지 말라고 하지 했습니다. 마라.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오늘 뭐 언론인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잘 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노트북 가져가면 기자들이 알아서 해석을 해서 문장 다 만들어 가지고 기사를 쓸 텐데 네네. 저거를 홍보수석실에서 다 있는 그대로 숨소리 하나 안 빼고 다 그대로 다 네. 녹취록을 공개한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런 문장이 나온 거죠. 원래 지금까지 홍보수석실에 한 번도 자기들이 저런 하는 거는 예. 민감한 걸 지우고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들한테 맡겨놨으면 매끄럽게 나왔을 텐데. 이게 완전히 그렇죠. 라이브로 나오니까. 날것으로 나오니까 완전히 비문의 따따블 예. 비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적 수준이랄까, 그 다음에 진짜 어유 구사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나온 거죠. 뭐 이 한 문장으로 다 알겠죠. 폄하 발언은 아니지만은 예. 뭐 보통 그냥 아줌마들이 사우나에서 누워서 하는 수준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조사님, 제가 예.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단을 불러놓고 이렇게 한 거는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아니 이런 자리에 왜 청와대 출입 기자단이 직무 집행이 정지돼 있는 이 자리에 왜 갑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고 그건 굉장히 저는 옳지 이제 못한 거라고 보는데 기자들은 항상 보면 뉴스가 있는 데는 갑니다. 뉴스가 있기 이제 무슨 때문에. 이야기를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다 전원이 안 가기로 하면 모르는데 한두 번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만 특종하게 되니까. 우리 하고 다니면 예. 어떻게 돼요? 예. 일단은 저런 상황에서 만나겠다고 하면은
그 자체를 보이콧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사 가치로서는 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근데 저렇게 얘기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겠죠. 오케이. 네. 아니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하야 발표를 한다들 이러면 완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 거죠 사실. 예, 아주 기자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있는 데는 간 겁니다. 이제 다만 가서 또 일부 언론인들은 웃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지금 홍보를 샀죠.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의 어제 가서 좀 출입하는 날카롭게 기자들이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장님보다는 훨씬 어리고 저보다도 어린 후배들이 대부분인데 어제 그 풀텍스트 저 보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부인을 할 때 아니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들 정호성 파일에 있는 거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질문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저희들이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예. 다음으로 또 대통령의 어제 황당한 기자간담회 여기까지 하고요. 위헌적인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유라가 최순실의 아킬레스건이죠. 예.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어쨌든 정유라 때문에 이게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이 그렇죠. 거액을 예. 80만 불 이대 입학부터 국민적인 공부를 사게 한 건 다 정유라 때문에 비롯된 거니까 정유라가 와서 의외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 수 예. 있거든요. 왜 그러면 그 최순실의 딸인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조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조한규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하고도 정유라가 관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관계 있는 거죠. 그죠? 예. 지금 그 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오로지 정유라 하나를 위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지금 내포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가요? 뭐 약간 그런 뉘앙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최순실 아니 뭐 그렇게 놀라세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방송 전에 예. 리액션을 크게 하기로 좀 굉장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크게 그렇군요. 최근에 그 구치소 청문회 때도 글이 다 부인하고 뭐 하다가 그 정유라 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그럼 내려진 거냐? 내려지긴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건지는 좀 이제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현재 정유라 씨를 포함해서 아이가 하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성인까지 포함해서 5명이 보호 조치 내지는 체포된 상태인데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체포인지 아니면 정유라의 동의하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듯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바로 국내에 송환하는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우려되는데요. 빨리 조기 송환이 돼야 진상규명을. 그렇죠. 진상규명을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네. 또 이 정유라 씨가 들어오면은 이 최순실 씨 지금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입을 네.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수다장이라고 저기 자막에 나오던데 문자에 댓글에요. 저 수다장이 아니걸랑에 좀 재밌게 하려고 저희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정유라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을 흘리고 무너졌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나은정 아, 아니면 뭐 기른정이 됐던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사실은 정유라가 귀국을 해가지고 네.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 박 대통령의 지원 받아서 뭐 독일 가고 쪽 이런 얘기를 다 소상하게 해버리면 있는 그대로 하면 네네. 상당히 엄청난 얘기가 엄청난 나올 수 있죠.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이게 제가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 네. 현재 최순실이 검찰과 특검에 임하는 자세는 또 재판에 임하는 자세는 모르쇠 아니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해가지고 기소한 근거가 뭐냐? 그건 안종범의 입과 진술과 업무 수첩입니다. 최순실에서 나온 얘기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조한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이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우는 사람, 정유라가 국내에 송환돼가지고 수사 당국의 특검에 간다 하면 최순실이 그러면 완전히 다 부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전에 유병원 씨 세모 회장 유병원 딸이 유성나 씨가 아직까지도 그렇죠. 못 들어왔죠. 불란서에 있는데 예.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거기다 이의를 제기하면 그래서 재판이 벌어져요. 소송을 내면요? 예, 소송을. 그러니까 인도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론인에 의해서 오늘 지금 뭐 8시쯤에 나올 것 같은데 추적을 해가지고 덴마크의 그 승마장을 추적을 했는데 거기서 정유라 씨를 발견해가지고 덴마크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현장에 체포된 걸로. 체포를 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경찰청에 이제 외사국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예. 이게 체포냐,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혐의로 체포된 거냐 아니면 인신보호 조치냐 이거를 물었는데 그것이 좀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경찰에서. 예, 이제 우리 경찰, 우리 경찰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최순실 씨의 딸이라는 게 검증이 된 얘기입니까? 일단 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조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아무튼 최순실 씨와 오래 같이 사신 분 정유라 씨. 기른 건 확실하다. 예. 딸이겠죠. 네, 그렇죠. 예.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 볼 때는 지금 이 정유라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이화여대 부정 입학, 또 입학 이후에 학점을 받을 수 없는 뭐 출석 상황이라든지 시험 상황인데 지금 뭐 소설가 이인화로 알려져 있는 유모 교수님 그분이 이제 뭐 조교를 시켜서 대리 시험을 치게 했다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래서 업무방해죄의 혐의가 제일 해당되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 정유라 씨가 체포돼서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빨리 송환돼야 된다. 예. 국내에. 근데 이게 또